안녕하십니까. 네, 드디어 유아교육 강론 1을 개강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하면 더 좋을 텐데, 일단 오늘까지 저 혼자 진행을 하도록 할게요. 이제까지 이제 개론에서 사발, 놀교, 부평, 복 해가지고 이렇게 개론을 끝냈어요. 이제 참 어려운 영역이죠. 그러니까 용어 자체가 어려운 영역이지만 계속 보면은 낯 익을 거고, 이거는 사실은 이번에 개론 모고 보면서도 알다시피 안에 들어가서 낯선 지문 안에서 문제를 풀어 보셔야 되고요. 발달도 양이 참 많았고 놀이까지 양이 참 많았고요. 그 다음에 교사, 부모 이 부분은 사실은 양이 되게 적고 논술을 하면서도 이제 반복할 내용이고요. 평가 복지 양은 굉장히 적지만 평가 부분은 이번에 무려 10점이나 나올 정도로 그리고 거의 매년 거르지 않고 5점씩 나오는 영역이니까 공부할 건 비록 적지만은 굉장히 열심히 해야 되는 평가 부분까지 마쳤고요. 강론 1을 넘어온다 하더라도 개론에 있는 것들을 버리시면 안 돼요. 버리고 만약에 강론 1이 끝날 때쯤에 다시 개론을 보면 원위치예요. 다 제로가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계속 채워 넣으셔야 돼요. 강론 1부터 들으시는 선생님들도 개론을 계속 따라오셔야 되고 계속 봐줘야 돼요. 계속 절대 놓으면 안 돼요. 개론은 계속 반복을 해드릴 거긴 하지만요. 그리고 이제 신의사 예자를 들어가도록 할 건데, 신체는 양이 거의 없다시피 하고요. 거의 없는데 반드시 한 문제가 거르지 않고 나오기 때문에 반드시 봐야 될 내용이고, 건강 안전이 양이 좀 많아요. 그래서 이 양을 조금 줄여주기 위해서 제가 노력을 할 거고, 그 다음에 이거는 장학자료들이 많이 필요를 해요. 그 다음에 의사소통은 처음엔 되게 어려운데 이해하고 나면은 굉장히 쉬운 영역이고요. 사회관계는 단계가 많아서 그런데 단계도 한꺼번에 정리하면은 괜찮을 거예요. 그 다음에 이쪽은 양도 적고 낼 것도 거의 잘 없고 나왔던 데서 반복되는 부분이고, 교육과정은 약간 건강안전과 같이 양은 되게 방대한데 잘 안 나오는 부분들, 이 부분까지 나갈 거고요. 그 다음에 신의사 예자가 각 단원이 끝날 때마다 이제 해설서 부분이 추가로 제가 편집을 해서 드릴 거고요. 그 다음에 중간에 이제 놀이 이해 자료나 실행 자료 같은 경우에는 강의 내에 할 수 있으면 이렇게 하고, 이제 못하면은 특강으로 열어가지고 진행하도록 할게요. 중간에 적절한 시기에 제가 법령의 개정 시기를 봐가지고 너무 빨리 하면은 중간에 다 개정돼가지고 다 칼로 잘라가지고 또 오려 붙여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가장 효율적인 시점을 제가 한번 찾아보도록 할게요. 법령은 그렇게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강론 개론 절대 놓지 마시고요. 자, PPT 잠깐만 볼게요. 잠깐만 보고 동작교육의 기초는 지금 특수에서 한번 출제된 거 이외에는 기초에서 아직은 출제된 바가 없어요. 하지만 우리도 가능할 것 같아요. 바로 설명드릴 거고요. 지금 제일 중요한 부분은 선생님들이 보시면 아시겠지만 2019년 19추 그리고 20년 동안 이렇게 이 세 부분 2, 3, 4 파트가 한 번도 놓치지 않고 출제가 되고 있어요. 근데 양은 굉장히 적고 내용도 되게 쉬워요. 그래서 여기에서 놓치면 답이 없어요. 네. 그 다음에 5번은 계속 매년 나오다가 지금 무려 3번이나 쉬었어요. 19, 19추, 20 3번 쉬었으니까 20년도에는 가장 유력한 부분이 5번이고요. 그 다음에 6번은 2013년도에 출제되고 나서 지금 7년에서 8년까지 지금 출제가 안 되는 부분인데 이 부분도 꼭 봐두셔야 돼요. 그 다음 세부 내용이고요. 이렇게 전체적인 틀을 한번 보고 나서 동작교육의 기초 들어가도록 할게요. 자, 동작교육의 기초. 동작교육의 개념인데요. 사실 이게 동작교육이라는 게 선생님들이 알고 있는 원래 체육교육이 맞아요. 체육이 맞는데 체육은 이제 초중고에서 좀 단어들을 많이 쓰고, 물론 우리도 유아 체육교육이라는 말을 쓴 적이 있어요. 원래 예전 90년대 책들을 보면
유아체육교육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근데 요 단어가 유아교육에서는 동작이라는 단어를 더 선호하기 시작을 했고, 동작이라는 단어를 더 굉장히 많이 써요. 이제는 체육이라는 단어보다는. 그리고 그 동작 중에서도 특히 이제 맨 첫 번째 줄에 있는 1930년대 독일의 라반, 이분을 중심으로 해서 동작 교육이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라반에 대한 정의가 있고, 이거 보시면 되는 내용들이고요. 그 다음에 동작 교육의 개념에서 신체적 능력의 인식, 움직임의 기본 원리, 요거는 약간 책에 구색을 맞추기 위해서 들어간 거지, 그냥 이거 보는 내용들이에요. 그 다음에 나올 만한 부분은 인간 발달과의 관련성에서 동작을 위한 학습과 동작을 통한 학습이요. 여기에서는 특수에서 2019년도에 출제된 바가 있고요. 동작을 위한 학습은 만약에 형광펜을 칠하신다면은 첫 번째 땡의 기본 동작, 그 다음 줄에 기능적인 움직임, 요게 동작을 위한 학습이에요. 이거 동작을 위한 학습이 이제 왜 하냐면 두 번째 땡에 좀 더 나은 숙달감, 자신감을 갖게 하고 보다 예술적인 무용이나 고난이도의 체육 활동을 할 수 있는 뭘 형성하도록 돕는다? 예, 기초를 형성하도록 돕는다. 이게 동작을 위한 거고요. 그 다음에 동작을 통해서 보다 다른 것들을, 그러니까 동작을 수단으로 삼는 거죠. 아까는 동작을 위하는 동작이 목적인데 목적과 수단이 바뀌는 거죠. 아까는 동작이 목적이었다면 지금은 동작을 수단으로 하여 어떤 목적을 추구해요? 어떤 목적일까요? 보니까 첫 번째 땡에 전인 발달이 있네요. 전인적 발달. 사실 이렇게 적자를 많이, 오늘 논술을 개강할 건데 적자를 많이 쓰면 안 되거든요. 적의를 보이는 것들, 적의를, 요런 단어들을 많이 쓰면 이게 번역어가 돼가지고 잘 안 쓰는 단어인데, 그래서 적자만 빼도 논술이 되게 깔끔해져요. 그래서 전인적 발달, 이거 되게 잘못 쓴 용어들이고요. 전인 발달 이렇게 쓰면 되죠. 이게 전공서에 있는 내용이 그냥 갖고 오긴 했지만, 그 전인 발달이 목적이에요. 목적이 다르죠. 아까는 동작이 목적이었고 여기는 전인적 발달이 목적이고요. 그러면 어떤 것들이 들어가야 될까요? 이게 특수에서는 어떻게 나왔냐면 단순히 괄호치기로 나왔으면 쉬웠을 거예요. 선생님들이 그냥 위안 적으면 되고 통한 적으면 되는데, 특수에서는 어떻게 나왔냐면 밑에 기를 보시면 활동계획안을 하나 던져주고 왜 그 활동계획안이 동작을 통한 교육에 속하는지를 설명하라고, 이유를 적으라고 했어요. 그렇다 보니까 굉장히 어려워지죠. 그러면 어떤 단어들이 들어가야 되냐면 무엇을 목적으로 두 번째 줄에 있는 감정, 그러니까 형광펜으로 칠한다면 감정, 생각 이런 데다가 칠하면 좋겠죠. 그러면은 감정이나 생각을 뭐 한다고요? 표현한다고. 표현적인 움직임. 뒤에 가면은 뭐 경험, 표현 이런 단어들이 나오는데 표현적인 움직임을 강조하였다. 여기까지 체크를 하면은 여기에선 건들 게 없어요. 그 다음에 전인 발달 뒤에 나와 있는 것들도 이거 보시면 되는 내용들이고요. 이 발달의 원리 볼게요. 발달의 원리도 지금 특수에서 2016년도에 기출된 건데요. 처음에 1번에 뇌에서 가까운 부분도 발달한다. 요게 우리가 해서 뭐 두근세근 하면서 했었던 두미 방향의 원리, 중에서 두미, 그러니까 뇌에서 얼굴에서 꼬리로 두미, 뇌에서 가장 가까운 부분에서부터 발달한다. 용어만 다를 뿐이지, 그러니까 설명하는 방식이 다를 뿐이지 발달해서 했었던 거랑 똑같아요. 그 다음에 동작 능력은 중심에서 말초로 간다. 어떤 거냐면 근원 방향의 원리를 설명하고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에 대근육에서 소근육으로 발달한다는 세분화 방향의 원리를 다르게 설명을 하고 있을 뿐이에요. 그 다음에 네 번째는 양방에서 일방으로 발달한다 라고 되어 있는데, 요것도요 기능적 비대칭의 원리처럼 처음에는 양손을 사용했다가 오른손잡이가 되면서부터 오른손을 사용하는 것처럼 양쪽에서 한쪽으로 발달하는 것들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양손 모두 사용하다가 주로 쓰는 한 손을 사용하게 되는 것을 예시로 들고 있어요. 그리고
5번. 5번이 약간 우리가 배우지 않은 부분인데요. 수평적인 동작에서 수직적인 동작으로 나아간다라고 하니까 보통은 걷거나 달리는 것을 먼저 하고 그 다음에 한 발로 한 발 뛰기, 호핑, 전문 용어로 깽깽이라고 부르는 이런 것들로 발달하는 것들, 요렇게 이제 점프하는 것들, 요렇게 발달하는 것들을 이야기하고 있고 요거를 뒤집어서 출제가 된 적이 있어요. 잘못된 것을 골라서 뭐 바르게 수정하여 쓰시오라고 되어 있는데 사실은 밑에 것뿐만이 아니라 위에 것도 5번과 같이 이제 변경해서 문제를 출제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조금 다른 용어로 쓰면 선생님들이 헷갈릴 수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제가 뭐 2번에서 동작 능력은 말초 부분에서 중심 부분으로 발달한다를 중간 지문에 살짝 끼워 넣으면은 다소 헷갈릴 수가 있어요. 이런 부분들이. 이것들을 정확하게 인지하고 있지 않으면 두 밀까? 미 둘까? 이런 것들은 안 헷갈리는데 그냥 동작 능력은 뇌에서부터 먼 곳으로부터 가까운 데로 발달한다처럼 이렇게 뒤집을 경우에 특수에서 한번 뒤집은 바가 있기 때문에 우리도 이제 그 부분을 신경 쓰면서 이 부분을 보시면 돼요. 그 다음 페이지. 22페이지의 동작교육의 목적, 그 다음에 동작교육 내용 선정의 원칙은 안 보셔도 될 것 같아요. 이거 그냥 이거 보는 내용이고, 특히 이제 4번 같은 경우에는 뭐 여러 가지 원리들이 나와 있긴 한데, 이게, 약간 전공서마다 약간 다른 부분들이 있어서 조금 가볍게 보는 내용들이고요. 사실은 교육과정에 가서 교육과정의 원리들을 보다 살펴보는 게 좋아요. 교수학습의 원리 뭐 이런 부분들이요. 그 다음에 5번부터가 우리가 꼭 봐야 되는 부분들이에요. 5번. 운동 능력의 발달 단계. 이게 2019년 추시 때 겔라요가 언급이 됐어요. 언급이 돼서 사실은 살짝 당황할 수 있었던 문제거든요. 왜냐하면 우리가 알고 있었던 기본 동작의 이동, 비이동 이런 것들이 있었는데 그런 부분들이 언급되지 않고 겔라요로 물어보는 경우가 있거든요. 이걸 처음 공부하시는 선생님들은 나중에 이제 보시면 아실 거예요. 자, 이 아이 신체 발달과 관련해 겔라요는 인간의 운동 기능의 발달 단계를 이렇게 모래시계로 만들었는데요. 그래서 지금 여기서부터가 이제 우리 시험 범위, 본격적인 시험 범위로 들어가면서 볼게요. 그래서 밑에 왼쪽에 있는 그림을 보면 반사에서 초보, 기본에서 전문으로 올라가죠. 전문으로 올라가고 오른쪽에 보니까 2012년도에 객관식으로 출제된 바가 있어요. 그래서 보니까 반사 동작, 초보 동작, 기본적 동작, 전문화된 동작이 위로 가니까 뭐가 돼요? 지금 춤도 되고 체조도 되고 게임도 돼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동작들, 기초 동작들이 응용 동작으로 이루어지는 과정들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기초 동작이 응용 동작으로 변형되고 있는 과정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그래서 이것들을 단계별로 좀 보시면 첫 번째가 나오는 게 반초 기전으로 많이 암기를 하는데요. 반초 기전. 특히 이제 신체는 많이 필요해요. 이런 두 문자가 많이 필요하고 처음에는 되게 낯설고 저게 뭔 도움이 될까라고 생각이 들지만 이게 꼭 있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계속 익숙해지시면 돼요. 뭐 코르페처럼. 그 다음에 1단계 반사 동작. 그러니까 잘 알고 있는 것들 있잖아요. 거기 보니까 빨기 반사, 입술에 무언가를 닿으면 반사작용하는 거. 그 다음에 방향 반사. 근데 볼에다가 이렇게 손가락을 딱 짚으면 그 방향으로 고개를 이렇게 살짝 돌리는 것들. 그다음 바빈스키 반사. 발바닥을 이렇게 살 건들면 발바닥이 이렇게 쫙 펴지면서 부채꼴 모양으로 펴지는 것들을 볼 수가 있고요. 이런 것들 사실은 이제 학부 때 많이 봤을 것 같은데 정 못 봤으면은 이제 유튜브 검색해. 요새는 이렇게 유튜브가 있으니까 딴 거 보지 마시고 이것만 딱 검색해서 이것만 보고 나오셔야 돼요. 그 다음에 모로 반사. 막 자극적인 소리를 딱 주면 애가 막 이러면서 떨면서 이렇게 안으려고 하는 모습들을 보입니다. 그래서 팔다리를 벌렸다가 손을 오므려 잡으려고 하는 반사작용. 그 다음 잡기 반사는 이제, 그때 TV에 나왔었던 거는 이게 간호사가 이제 손가락을 딱 하면은 손가락을 딱 잡고 이렇게 딱 들어 올리면 마치 턱걸이 하는 것처럼 욱 올라오는 그런 모습들. 그 잡기 반사. 뭔가가 내 손 안에 들어오면 그걸 잡는 반사까지가 나와 있고 사실 우리 시험범위라고 하기에는 조금 애매한 점이 있죠. 너무 영하라 가지고 그렇죠. 반사적 동작. 그 다음에
초보가 있어요. 초보. 이거랑